자, 절대값 붙은 그래프 그리기가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네 종류야. 내가 지금 여기엔 번호가 이렇게 돼 있지만 내가 방학 때 알려준 거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없앨게. 그림 요거 하나 딱 띄워놓고 바로 한번 예시 들어서 가봅시다. 내가 알려준 거는 이제 이런 순서로 알려줬을 거야. 첫 번째, x에만 이렇게 절대값이 붙어 있는 경우. 지금 그림은 직선인데 지금 저 직선만 해당되는 건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직선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다 해당되고 이런 것도 다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차함수엔 제곱에 웬만하면 잘 안 붙여놓거든 일부러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실은 x제곱은 절대값 붙였다 쳐도 되기 때문에 딱 같은 말인 거 잘 알아야 돼. 됐어? 이런 형태로 x에만 붙은 경우 그리는 방법이 있었어. 즉 만약에 원본 그래프가 저렇게 생겼다고 치자. 원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저 그림처럼. 이러면 이렇게 x에만 절대값 붙으면 다음과 같이 두 단계였지. 첫 번째. 그러니까 약간은 그래도 생각은 해봐. 여기에 x에 절대값 붙어 있으면 이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봤자 바로 플러스로 바뀐단 말이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 좌표평면 그래프에서 x가 음수인 부분이 안 그려지거든. x가 음수인 부분이 자네들 알다시피 y축 기준 왼쪽이지. 여기 그래프가 다 지워질 거라 그랬어. 따라서 이렇게 x에만 절대값 붙어 있으면 왼쪽 삭제. 됐나? 그 다음 두 번째 뭐 하는 거라 그랬냐? 그럼 이 남은 부분을 자네들 그 초등학교 때 데칼코마니 하듯이 복사해서 좌우 대칭성을 이루도록 딱 이렇게 그려주면 끝. 되냐? 그렇지? 방학 때 했었던 거 잘 기억하도록 해. 자, 2차 함수로도 해볼게. 만약에 어떤 fx가 2차 함수가 뭐 이렇게 그려진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다고 치자. 예를 들어. 되냐?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야. 이 2차 함수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절대값이 이렇게 x에만 쓰여져 있다. 그러면 x가 음수인 y축 왼쪽을 지우고 남은 부분을 좌우 대칭 이렇게 해주는 그림이라 그랬어. 아이씨. 요게 첫 번째 방법. 됐지?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잘 쓰진 않지만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y에만 이렇게 절대값 붙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지금 y에만 절대값 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같은 규칙으로 이번엔 y지. 이번엔 y에 절대값이 붙어 있기 때문에 y가 음수인 곳에 그래프가 다 지워질 거야. 얘들아, y가 음수란 얘기는 x축 밑에 말하는 거지. 맞지? 즉 여기 아래 그래프가 싹 다 삭제될 거야. 지워버리고. 됐나? 그 다음 y축은 세로축이기 때문에 위아래가 이렇게 복사되는 느낌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주는 그림. 좀 희한한 그림이 나오는데. 됐냐? 됐지? 이게 y에만 절대값 붙은 그림. 그 다음 3번. x랑 y에 둘 다 붙는 경우도 있어. 이건 그래도 가끔씩은 나와. 특히 얘가 이제 보통 저런 직선으로 많이 나오는데 x랑 y에 둘 다 절대값 붙어 있으면 이거 아까 방금 전에 보여준 1번이랑 2번에서 했던 행위를 다 하시면 되거든. 그러니까 자, x에 절대값 붙어 있으면 뭐 하라 그랬어? 왼쪽 지우고 좌우 대칭하라 그랬지. 좌우 대칭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되냐? 좌우 대칭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되냐? 됐지? 그 다음 근데 y에도 붙어 있잖아. 그럼 y가 음수인 x축 밑에도 다 지워야 돼. 그리고 다시 위아래 대칭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의 희한한 그래프도 그려진다. 됐나? 이거 그냥 규칙으로 잘 기억하시도록 해. 그 다음 이 마지막 4번이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거. 전체 절대값 씌워진 거. 이건 그래도 애들이 얼추 기억하던데 아닌가? 전체 절대값 씌워진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 거냐 하면 그러니까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계산할 건 다 계산이 되거든. 근데 계산 결과의 마지막에 이렇게 절대값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야, 요 점이 예를 들어 여기 5,-2라고 해볼게. 예를 들어 됐냐? 이러면 얘 뜻은 x에 5를 집어넣은 이 계산 결과가 -2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맞냐?
그지? 됐어? 여기에 절대값 붙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2에 절대값이 붙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 점이 어디로 가냐 하면 5,2로 가. 됐어? 됐지? 계산 결과에 마지막에 절대값이 붙는 모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점에도 여기도 여기 y좌표 음수잖아. 얘는 위로 갈 거고 얘는 1로 갈 거고 얘는 1로 갈 거고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 있는 그래프가 그대로 위에 이렇게 접혀 올라가는 이런 개형으로 그려지게 되지. 당연히 아래는 사라질 거고. 됐냐? 그래서 이거 막 접어 올리고 그랬던 거 기억 안 나? 특히 이게 이제 2차 함수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fx의 절대값이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다들 얼추 기억하지 않아? 얘가 이제 여기 아랫부분이 이렇게 접혀 올라간 것 같은 요런 그래프로 그려지게 되지. 됐냐? 됐지. 그래서 절대값 붙은 그래프는 그래도 최소한 지금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외워두고 계시는 게 좋다. 됐지. 요 정도만 하고 이제 지금부터 고등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설명을 할 것이며 이게 이제 나중에 2차 부등식이랑 나중에 미적분이랑 다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걸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거든. 방학 때도 얘기했을 거야. 고등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몇 개 꼽아라 그러면 난 그 중에 하나가 여기라고 말했어. 여기. 지금 설명하는 거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라. 즉 지금 하려는 게 뭐냐? 수학에서 우리가 식이라는 계산을 하기도 하고 그래프를 그려서 그림으로 문제를 풀기도 해. 내가 이 두 가지를 수학에 기본적으로 문제 풀 때 하는 생각할 수 있는 방향성 두 가지라고 그랬거든. 됐어? 지금 설명하려는 게 뭐냐? 실은 이 식과 그림은 서로 이렇게 보완 관계야. 식을 보면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고 그래프를 봐도 식이 나와야 돼. 예를 들어 지금 그래도 님들 이 정도는 그려지지 않아? 뭐 예를 들면 야 2차 함수인데 이렇게 생겼어. 이러면 지금 머릿속에 그림 하나 그려줘. 일단 몇 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내가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계산 결과가 0이란 소리고 또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계산 결과가 0이란 소리라서 이게 x축 위에 1,0과 2,0을 지나가는 그래프란 얘기고 2차 함수 특징상 대칭성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식을 보면 그림이 그려져야 되거든. 따라서 이게 수학에서 식과 그림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정말 중요해. 그냥 마음껏 자네가 그렸다가 식 썼다가 그렸다가 식 썼다가 왔다 갔다가 막 돼야 돼. 그 기본적인 기술 설명하는 게 여기이기 때문에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방학 때 기억은 날 거야. 그냥 방학 때 했던 거 다시 한번 그대로 하면서 실전용으로 추가적인 기술들도 몇 가지 더 보여줄 거다. 자, 대표적으로 식의 예시라고 할 수 있는 2차 방정식. 됐지? 자,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자네들 잘 풀지.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0 또는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이러면서 2차 방정식 잘 풀지. 이렇게 또는 x는 3. 문제 없지. 이게 지금 식을 하나 쓴 거야.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질문. 야, 너 이거 방정식인데 그려봐. 그러면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릴 수 있어? 정확한 원리로 그려야 돼.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개로 쪼개는 거야. 연립방정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제 양변에 y는 붙여라 뭐 이럴 건데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 다음 y는 0이라고 이렇게 방정식, 연립방정식 하나 만들어 볼게. 야, 이렇게 한 세트다.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라 그러면 니들 y가 0이니까 여기다 0 넣을 거 아니야? 그럼 얘 맞지? 다시 말해 요 2차 방정식이랑 요 연립방정식이랑 똑같은 식 맞지? 그럼 해도 똑같이 나와야겠지. 따라서 얘를 한번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요 놈은 이제 지금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그림을 한번 싹 그려보면 방금 전에 그린 것처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1과 0 이러면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그 다음 요 y는 0도 중요해. 이 수학에서 이 0 좀 제발 니들 맘대로 막 생략하지 마라. 저 0도
그래프에서 x축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x축의 또 다른 방정식이 y는 0이라는 직선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럼 지금 여기에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 교점의 x좌표가 3이다 라는 결과가 그림에 나타나는 거야. 이게 지금 요 2차 방정식을 그림으로 바꾼 거야. 맞아? 그럼 자네들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지. 자, 요건 이제 지울게. 우리가 얘의 어떤 두 연립 방정식을 연립을 한다라는 이 행위는 바꿔 말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 교점의 지금 x 좌표를 구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게 일단 머릿속에 그냥 고정이 잘 되어 이해와 함께 잘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 우리가 어떤 저렇게 생긴 거를 갖다가 연립을 한다는 얘기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한다는 행위고 반대로 교점의 x좌표를 구하려면 연립을 하면 되는 거야. 됐냐? 됐지? 자, 그런데 문제는 얘가 그림이 정말 다양하게 바뀔 수 있어서 문제야. 예를 들어, 야, 이거를 내가 저 2차 방정식을 약간 변형을 좀 해볼 건데 이렇게 해볼게. 자, 똑같은 식 맞지? 근데 요래 놓고 한번 얘를 그림으로 한번 옮겨볼게. 그럼 이제 그림이 달라지거든.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랑 그 다음 y는 x 플러스 1이랑 이렇게 둘의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 자,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요 연립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될 거고 얘를 풀면 결국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연립방정식도 똑같은 근이 나와야 해. 그런데 그림은 이제 약간 달라져. 자, 그려보자. 자, 요 노란 거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 해볼게. x-2, x 플러스 1. 따라서 노란 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됐냐? 여기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인 그림이야. 됐지? 그 다음 요 파란색 직선이잖아. x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뭐 적당히 한 요 정도 생기겠지. 뭐 그냥 적당히 대충 그린 거야. 됐냐? 그럼 이래놓고 이 그림을 잘 보시면 교점 두 개가 생성되는 게 볼 수 있어. 지금은 얘가 별로 의미가 없어. 지금은 여기에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교점의 x좌표가 3일 거라고. 그래야 돼. 아니면 해가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 됐냐? 그림이 계속 변할 거야. 이런 식으로. 됐어? 따라서 너네들이 자 다시 이것도 지울게. 여기서 잘 연결이 돼야 돼. 연립을 하는 행위는 교점을 구하는 행위랑 똑같은 거고. 됐나?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보자. 이게 연립하는 행위가, 그러니까 지금 봐봐. 지금 얘를 연립해라 라고 하면 연립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잖아. 야, 다음 연립방정식 풀어라.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하는 방법이 대입법 해야지. y는 이라고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연립할 수 있지 당연히. 그래서 한쪽으로 넘기면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올 거고 요러고 풀 수도 있는 거고. 맞지? 그 다음 연립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도 있어? 이 행위를 잘 봐. 연립을 하는 행위를 잘 봐. 연립하는 방법 중에 뭐도 있냐 하면 너님들 중학교 때 많이 하던 거 가관법이라 그래서 지금은 함수는 여기가 y로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빼버려도 연립이 돼. 빼도 연립이 되지. 맞아? 그래서 함수는 연립할 때 대입법도 쓰지만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빼기를 많이 해. 그래서 함수에 항상 그런 건 아니야. 함수에서만이야. 함수에서 빼는 행위가 또한 연립하는 행위랑 같고 따라서 연립하는 행위는 지금 저기 써 있는 대로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는 방정식을 세우는 행위와 같다라고도 연결이 되는 거다. 됐냐? 그래서 나중에 뭐 빼기 함수, 뺀 함수 이러면서 미적분 가면 막 쓰고 그래. 됐지? 빼는 행위가 뭐 하는 행위야? 교점의 x좌표 구할 방정식을 세우는 행위야. 됐냐? 자, 그럼 이제 갑자기 여기서 내가 표현 바꿔볼게. 이거 알아보나 보자. 얘네들의 이름을 바꿔볼게. 저 노란 애를 내가 그냥 fx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직선을 그냥 gx라고 해볼게. 이렇게 이름이 설정된 뒤에 그래프가 딴 거 아무것도 안 나와있고 그냥 이렇게만 그려져 있어. 나중에 보자. 문제에서 이거 나와가지고 자 이렇게 되지 하고 쓱 하고 내가 썼을 때 어이씨 저게 뭐지? 이러고 있으면 이제 못 따라오는 거야.
예를 들어 지금 그림이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림에 따른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여기만 띡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니네 눈앞에 어떤 문제에 이런 그림이 하나가 그려져 있어. 맞아? 자, 결론만 딱 써볼게. 따라오나 봐봐. 아, 최고 참계수는 내가 별말 안 했으니까 미지수 잡고 일단 한번 확인 좀 해보자. 돼? 돼? 자, 돼야 돼. 이제 천천히 지우지는 말까? 아니, 천천히 해볼게. 지금 이거 그대로 한 건데. 즉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 있는 게 뭐야? 노란 그래프와 파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나와 있지. 맞아? 따라서 교점의 x좌표 구하는 행위는 연립을 하는 행위라 그랬고 연립을 하는 행위가 함수에서는 뺄셈으로 주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어. 따라서 두 식을 위에서 아래를 뺍시다. 위에서 아래를 빼서 그러니까 연립한 거야. 쉽게 말해. 그러면 이제 y 빼기 y는 당연히 0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요 방정식 그리고 지금 쓴 요거는 방정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로 보면 얘랑 빼가지고 이렇게 방정식 만든 거라고. 됐냐? 그러니까 뺐으니까 아마 요 형태겠지. 방정식 만든 거야. 그러면 이놈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다 라는 그림 아니야? 일단 여기까지. 되냐? 내가 그래서 얘도 놔둔 거야. 계속 비교하면서 완벽하게 그냥 대충 어영부영 이해되면 안 돼. 완벽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를 위에서 아래를 뺀 거지. x제곱 마이너스 2x 빼면 마이너스 3이고 그러니까 0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빼면 나오는 식이 이 방정식 구하는 식이 나온 거야. 지금 그게 이거 지금 되냐? 그럼 요 좌변에 있는 요 방정식은 2차 함수와 1차 함수기 때문에 2차식일 거고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면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면 그 자식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얘는 아마 이렇게 생겼겠지. 다만 이제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이렇게 근을 가지고 방정식을 역추적할 때는 내가 최고차항 계수만 좀 신경 쓰라 그랬어. 됐지? 따라서 이걸 보고 얘 두 그림을 보고 너네들이 이거의 두 근이 이거기 때문에 결국 요 fx 빼기 gx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까 방금 전에 이거를 작성을 한 겁니다. 아, 그럼 얘가 이거겠구나 라고 쓴 거라고. 일단 여기까지. 됐어? 되냐? 여기랑 비교해서 보면 돼. 난 단지 이 노란색만 이름 fx로 바꿨고 파란색만 gx로 바꿨잖아. 됐어? 그래서 결론은 결국 다시 얘가 기어 나온 거야. 단지 이제 지금은 근을 가지고 거꾸로 식을 추적했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만 미지수로 하나 잡아줬고 그게 다야. 됐냐? 이렇게 식을 빼는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나중에 교점을 구한다 해서 이렇게 빠르게 식을 찾을 수가 있어. 됐지? 요 작업을 자유롭게 잘 해야 돼. 자, 그래서 이 작업을 가지고 어떤 방법들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지 또 몇 가지 한번 보여주도록 할 테니까 잘 보도록 해봐. 자, 예를 들어 또 자네들이 어떤 문제를 푸는데 자, 이차함수 fx라고 합시다. 야, 지금은 뭐 그냥 간단한 개념 설명 중이니까 최고차항계수 1이라고 내가 줄게요. 1로 하자. 최고차항계수 1로 하자. 그래서 그림이 자,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 직선이 두 개가 주어져 있다. 여기가 x좌표가 1이야. 여기가 x좌표가 5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직선 하나가 있는데 요 노란 애랑 평행하면서 여기 접하는 직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 그럼 여기 접하는 점이 있겠지. 되냐? 됐어? 잘 봐. 지금 이 기술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여기가 3인 게 바로 나와. 됐어? 해볼게. 자, 직선이잖아. 직선이니까 직선 형태로 놔줄게. y는 mx 플러스 a라고 할게요. 그 다음 얘도 직선이잖아. 내가 평행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얘랑 기울기는 같겠지. y절편만 다를 거니까 b라고 해줄게. 되냐? 자, 그럼 여기서 잘 봅시다. 일단 노란 거 먼저 봐. 노란 거 먼저 봐봐. 노란 거만 봐. 지금 빨간 거 보지 마. 노란 거만 봐.
노란 거는 그럼 결국 요 fx랑 노란 거랑 교점의 x좌표가 1이랑 5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럼 요 fx 그래프와 그 다음 요 노란색 그래프를 연립을 하면 그것의 두 근이 1과 5라는 소리겠네. 여기까지 됐냐? 됐지? 자, 그럼 연립합시다. 연립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빼볼게요. 빼게 되면 그럼 fx 마이너스 그냥 표현만 하자. 뺐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빼서 그럼 이제 당연히 y 빼기 y는 0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됐냐? 그럼 이놈의 두 근이 1과 5다. 자, 천천히 할게. 문제 없지?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여기 잠깐만. 그럼 이 식은, 이 방정식은 정말 나름대로 막 이런저런 변형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A 넘겨볼게. 근데 당연히 난 여기서 똑같은 방정식에서 그냥 이렇게 이항만 했기 때문에 이거 달라진 거 있어? 달라진 거 없지? 똑같지? 똑같지? 자, 얘를 다시 그려보죠. 그럼 이 상태로 갑자기 여기서 급 분리해서 이렇게 그림을 두 개로 다시 그리면 무슨 그림이 그려질까? 딴 건 몰라도 얘랑 얘랑 만나는 점은 무조건 1과 5로 그려져야 돼. 이거 몇 차 함수? 문자 이런 거에 현혹되지만 이거 몇 차 함수? 2차 함수일 거야. 노란색이랑, 저 하얀색이랑, 뭐 당연히 뭐 약간 위치가 달라지겠지만 그냥 지금은 뭐. 됐냐? 됐지? 얘 이렇게 그려지겠지? 요 A는 이렇게 생긴 애야. 상수함수. 맞아?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한 요쯤에 Y는 A가 그어질 거고, 그럼 교점이 두 개가 생성이 되는데 이 두 X 좌표는 이미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여야 해. 됐냐? 됐지? 자, 그 다음 빨간 거 봅시다. 이번엔 여기에서 빨간색 그래프랑 fx랑 연립도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지금 빨간 거랑 요 fx는 3에서 접하거든. 접한다 그랬거든. 자, 접한다는 얘기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지. 따라서 두 식을 이번에도 또한 빼가지고 연립을 좀 해보시면 얘의 근이 지금 3이 하나 나온 거야. 중근으로 갖는 거지, 접하니까. 됐냐? 얘랑 하얀 거랑 연립했습니다. 됐냐? 자, 그럼 여기서 B도 한번 슬쩍 넘겨볼까? 그래도 변하는 거 없지. 3에서 중근 나와야 돼. 이걸 그리면 어떻게 될까? 자, 지우면서 할게.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그럼 Y는 이거랑 Y는 B랑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 Y는 fx 빼기 mx는 방금 여기 그린 요 하얀 거랑 같은 그림이야. 지금 여기 B만 달라졌거든. B가 3에서 접해야 돼. 따라서 쟤 여기에서 B 여기 쓸 거야. 방정식이 말해주고 있어.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접해야 되잖아. 됐냐? 자, 그럼 이 참수 성질이잖아, 이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다. 여기 몇이야, 그럼? 가운데잖아. 1과 5의 중점이니까 3일 거야. 따라서 여기에 x좌표가 3. 다시 말해, 하얀 거랑 빨간 거랑 교점이 3.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빨간 거랑 하얀 거랑 교점 여기 3이다 라고 찾은 거다.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설명했던 연립하는 행위와 연립했다가 식으로 옮겼다가 다시 그렸다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돼. 됐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단원이라 이 연립하는 행위와 그래프를 그리는 행위, 교점의 x좌표 구하는 행위를 어느 정도 최대한 잘 이해하고 계시고 문제 풀 때마다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누구랑 누구의 교점을 구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계속 풀어버릇해야 돼. 대충 풀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런 거 풀 때도 제발 대충 풀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풀어. 다음 이차함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요 이차함수 그래프랑 누구? x축이잖아. 이 말 좀 무시하지 마. 요 x축은 관계식이 y는 0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1번에서 시키는 게 뭐야? 요 이차함수 그래프랑
y는 0이라는 직선이랑 교점 개수 구하라고 하고 있다고. 그지? 그럼 연립해야지. 연립하는 행위는 빼잖아. 근데 이제 뺄 때 0이라서 이게 그냥 이 상태로 막 애들이 판별식 쓰고 그러는데 정확한 원리는 이거야. 둘이 연립하자. 빼자.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 교점의 개수는 요놈의 실근 개수를 구하라는 말이랑 똑같고, 그래서 요쪽에서 요 2차 방정식 상태에서 판별식을 쓰게 되는 거 아니야. b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네. 두 개네.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요 방정식의 해가 실근이 두 개란 얘기는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도 두 개란 소리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최종 답이 두 개라고 되는 거라고. 됐지? 이 대상을 확실하게 해야 돼. 누구랑 누가 만난다 이거를, 특히 이 X축이랑 만난다라는 말을 결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X축이 아니라 대상이 바뀌면 그 둘을 해야지. 보기 3번에 이런 거. 얘랑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너네들은 이제 얘네 둘을 연립할 준비를 해야 되고, 얘랑 교점의 연립 X좌표를 구해라. 그럼 얘네 둘을 연립해야 되고, 연립하는 방법이 대입법 해도 되지만 빼버려도 되거든. 빼는 게 좀 더 빠르게 나올 거야.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버리면 바로 교점 구하는 2차 방정식 하나를 얻을 수 있잖아. 마이너스 한번 곱해주자. 그리고 지금은 인수분해가 되네. 이걸 인수분해해서 구하면 X값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개가 바로 쟤네 둘의 교점의 X좌표라고. 됐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서 문제 풀도록 해요. 자, 가볼게. 요거도 잘 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얘도 관계식 있다. 얘 무시하지 마. 얘도 Y는 0이라는 직선이야. 둘의 교점의 X좌표를 알려줬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뭐? 얘네 둘이 연립했을 때의 근을 두 개 준 거라고. 식을 이렇게 정확하게 세울 줄 알아야 된다고. X축이잖아. 그래서 둘이 연립을 하기 위해 뺄셈을 할 것이고,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나오는 방정식이 요것이 될 것이고, 이거의 두 근을 지금 알려준 거라고. 빼는 게 뭐 하는 행위니까? 교점의 X좌표 구하는 행위니까. 그거 두 개 알려준 거 아니야. 마이너스 2랑 3이구나. 됐냐? 그럼 문제는 방정식 문제로 바뀌고, 지금은 가장 적절한 방법이 근계수 쓰는 게 제일 좋네. 두근의 합 마이너스 2분의 a,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u, 알파 베타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이걸로 빠르게 a 값과 b 값 구할 수 있지. 됐지? 그러니까 얘 좀 제발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y는 0과 요놈이랑 얘랑 얘를 지금 교점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야. 쟤랑 쟤의 교점. 자, 두 점에서 만나나 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다. 자, 정리해보자. 따라서 얘랑 연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이놈의 두 근이 바로 교점의 X좌표지. 안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잡자. 2차 방정식 할 때처럼. 그럼 이 거리는 뭐야? 이 거리도 살짝 그림 생각해 보셔야 돼. 뭐 그릴 필요는 없지만 생각은 해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교점이 생성된다. 따라서 둘의 거리가 그냥 이렇게 수평한 관계로 루트 5라고 준 거라. 지금은 다행히 이 거리가 루트 5라는 힌트는 두 근의 차이가 루트 5구나 라고 받았을 수 있는 거지. 이거 뒤에 문제도 있지. 이게 이제 X축이 아니라 직선이랑 떨어진 거리를 준 경우면 요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썼어야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도 항상 같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 따라서 지금 얘는 이걸 알려준 거고, 그럼 그 다음은 근계수 관계 쓰는 거겠네. 두 근의 합은 3이고요. 두 근의 곱은 a이기 때문에 요거 세 개 곱셈 공식 연결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지. 요거 이용해서 하나로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a 값을 구할 수 있겠지. 5는 9 마이너스 4a. 따라서 a 값은 몇이야? 1이네. 됐지? 이 교점 구하는 행위랑 연립을 잘 연결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352번, 그 다음에 353번까지. 자, 다음 2차 함수 그래프와, 2차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즉 이 그림도 다음과 같이 자네들이 완벽한 개념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네. 요 노란색 그래프와 X축 무시하지 마라. 요 X축. 다시 말하면 Y는 0이라는 직선에 교점의 X좌표가 두 개가 나와 있는 걸로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 따라서 지금 우리는 저 노란색 이차함수식이랑 X축이랑 연립을 해야 되는 거고, 연립을 위해서 두 함수를 빼기를 해보신다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의 두 근이 지금 마이너스 4와 1로 나와 있는 그림이구나. 이렇게 매끄럽게 방정식으로 가져오시면 된다. 자,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 씁시다. 두 근의 합이 A고요. 두 근의 곱이 B겠네. 따라서 여기다 쓰자. A 값이 마이너스 3, B 값이 마이너스 4. 따라서 여기 두 번째 식이 완성이 되지. A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X. B가 마이너스 4.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러면 일단 1단계가 끝났고. 그럼 그 다음 물어보는 건 이제 이 그림하고는 상관이 없지. 얘랑 X축과 거리를 구해라. 그럼 X축은 Y는 0이라는 애라. 얘는 다행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안 써도 되는 그냥 수평한 거리지. 그 점을 놓치지 말고 확인하신 뒤에 얘랑 둘이 연립했을 때 그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이런 말이구나. 근데 지금은 연립은 합시다. 그래서 위아래를 빼버리면 인수분해가 돼버리네. 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안 써도 되네. 요놈의 근이 교점의 X좌표라는 거를 잘 아시라고. 따라서 1 또는 3. 이러면 1 또는 3이기 때문에 거리는 2가 되겠네. 됐지? 자, 어떤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꼭지점의 좌표를 1,8이라 줘. 그 다음 X축과의 두 점 사이에서 만난다. 선분 AB의 길이가 4다. 자, 그림 한번 봐봐.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왜? 꼭지점이, 자, 이것도 봐봐. 꼭지점이 1,8이래. 이런 거는 식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여기잖아, 1,8이면. 요쯤 있잖아. 근데 얘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난대. 근데 얘가 U자형 그래프면 X축에 만날 리가 없거든. 그래서 난 당연하게 이렇게 그린 거야. 됐어? 따라서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어. 자, 이차함수 그래프 같은 거, 이차함수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래프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쓸데없는 거는 좀 쳐내야 됩니다. 쳐낼 줄 알아야 돼. 그냥 죄다 식으로만 무식하게 세워서 풀면은 계산이 좀 꼬여. 이 문제는 지금 보니까 이래 놓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서 여기 길이를 4라고 줬거든. 보이는 거 없어? 여기랑 여기가 몇인지 나오지 않아? 여기 숫자는 길이. 여기 1,8의 뜻은 뭐야? 이 점에 X축에 여기 좌표가 1. Y축 쪽 Y좌표가 8이라는 뜻이고 저건 좌표고 여기가 1. 됐냐? 다시 여기 알잖아. 몇이랑 몇이야. 여기 좌표는 1. 여기 길이는 4. 근데 이 참수는 대칭성을 띠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몇? 2잖아. 여기도 2잖아. 됐냐? 여기 각각 길이가 2일 거라고. 여기는 좌표는 1이고 여기 좌표는 몇이겠어? 3이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1. 됐냐? 됐지? 됐지? 그럼 된 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꼭지점이 있기 때문에 저 이차함수 Y는 지금은 저기 A, B, C 신경 쓰지 말고 최고차 한계수 A만 가지고 와서 식을 먼저 세워버리는 게 낫겠네. 꼭지점이 1,8이라 이렇게 세워지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기나 여기를 지나간다. 3으로 하자. 3 넣으면 0이구나. 여기 지남이다 라는 힌트까지 알아버린 거야. 따라서 이걸 이용해서 3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8. 얘가 0이구나 이러면서 A값 마이너스 2 나와주시면 된다. A가 마이너스이면 이제 대입해서 다 전개해서 저기 이제 최종적으로 그래도 구하라는 건 구해야지. 이걸 다 전개하셔서 A, B, C 값까지 찾아주시면 되겠지. 됐냐? 그 다음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했을 거야. 지금 이 그림은 2차 함수 식을 꼭지점을 보고 이렇게 세워도 되는데, x절편 두 개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저 2차 잠깐만 fx라고 하자. 저 2차 함수랑 x축이랑 교점, 즉, fx는 0이라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고 있는 거고, 마이너스 1이랑 3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fx를 최고차 한계수는 a로 두고, 인수분해 한 버전으로 이렇게도 찾을 수가 있어. 어쨌든 이렇게 찾았으면 그 사람은 a를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1,8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버전이지 이건. 그럼 그 사람은 여기에서 1,8을 이제 대입을 해야지. 1 집어넣으면 2,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a가 8이구나 이러면서 a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는 거지. 따라서 저기 이 함수 식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그 다음은 저기 문제에서 말한 A, B, C, A는 구했고 B랑 C 구하려면 이거 이제 또 전개해 주시면 알 수 있겠네. fx는 뭐 잠깐 편의상 이름 잠깐 붙인 겁니다. 됐냐? 됐어잉? 됐지? 자, 해볼게. 자, 이거 앞에서 했던 그 네모박스 내용이 좀 나오기는 하네. 자, 그림을 보고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일단 해석이 되면 일단 좋아. 이 노란색 y는 fx랑 x축 좀 제발 무시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x축도 y는 0이라는 그래프야. 따라서 지금 저 그래프를 보고 지금 저 그래프가 의미하는 거는 얘랑 교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3과 2다라고 그래프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딱 잘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고, 따라서 얘네들을 연립해서 자 빼버립시다. 그럼 fx 빼기 빵은 빵이고 이 짝은 이제 y 빼기 y는 0 이렇게 되겠네. 이거는 지금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얘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2구나 라는 걸로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해하고 받았어야 돼. 됐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네모칸 치던 문제랑 넘어가는 거네. 왜? 지금은 fx식을 찾을 필요가 없지. 이래 놓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2x 더하기 3은 0의 두 실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물론 그래도 이것도 오랜만이니까 다 해볼까? 정석 방법이랑 다 해보자. 정석 방법은 물론 식을 찾는 거다. 최고차 한계수는 언급 없으니까 미지수로 잡아주시고 마이너스 3과 2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버리고,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말은 요 x 자리에다가 2x 더하기 3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잘 집어넣어서 식을 쓰면 이게 이제 원래 그냥 정석 방법이지. 당연히 정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잠시 후에 보여줄 그 빨리 하는 거 기억하지? 그거랑 다 할 줄 알아야 돼. 저 노란색 x 자리에 그대로 2x 더하기 3을 넣는 거야.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여기도 그럼 2x 더하기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 뒤에 빼기 2. 따라서 이 식을 다시 잘 정리해주면 2x 더하기 6. 그 다음 2x 플러스 1이니까 얘가 0이 되는 그는 얘가 0 될 때와 얘가 0 될 때 하면서 x값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되냐? 이게 정석.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문제면 실은 그 네모박스 치는 문제 그 기술로 빠르게 풀어야 되지. 즉 이걸 내가 어떻게 해라 초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여기 x라는 거를 네모로만 잠깐만 이것도 지금 내가 설명하느라 이런 거지. 자네들은 이제 빨리빨리 하시면 되는데 이거의 근이 마이너스 3과 2라는 얘기는 저 네모의 값이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2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요 밑에 있는 저 문장은 요 네모 안에다 2x 빼기 3을 넣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빠르게 구해버릴 수 있는 거지. 마이너스 3 넘어가면 더하기구나. 2x 더하기 3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긴 2x가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러면서 실은 아까처럼 식을 세우지 않고도 빠르게 근을 구할 수 있는 게 이게 그 네모박스 치는 방법. 되냐? 두 가지 다 할 줄 알도록 웬만한 간단한 문제들은 이 방법으로 푸는 게 제일 빠를 건데 뭐 간혹 좀 더 복잡한 형태나 좀 애매한 형태 줬을 때는 집어넣는 게 좋을 때도 있거든. 그래서 둘 다 알고 계시고요.
356번 하나 더 해보고 다음 장 넘어갑시다. 이것도 문제를 잘 보도록 해. 오른쪽에 그려진 그래프가 y는 fx의 그래프야. 따라서 마찬가지로 y는 fx라는 요 노란색 그래프와 이 그림의 해석을 내가 지금 나도 팔 아픈데 계속 쓰는 이유가 너네들이 완벽하게 진짜 여기만큼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지금 저 그래프를 보고 저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얘랑 얘의 교점의 x좌표를 마이너스 3과 1이라고 줬구나. 즉 둘이 빼서 연립해서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을 마이너스 3과 1이라고 준 그래프구나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됐지? 자, 그럼 아까처럼 빨리 하는 걸로 해볼까? 자, 이번에 근데 구하라는 게 4x 더하기 a는 0이라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마이너스 3이라고 줬어. 자, 이번에 그 네모 치는 걸로 한번 이번엔 좀 더 빨리 해보자. 즉, 이거의 뜻은 x가 마이너스 3 또는 x가 1이다 라고 네모로 잘 바꿔주시고 이 네모 안에 4x 더하기 a를 넣으란 뜻이구나. 매끄럽게 연결 바로 그냥 됐지? 그래서 여기서의 근이라는 건 x를 구하러 가야 되니까 이 식을 이제 x로 정리해 줘야지. a 넘기고 4로 나눠주면 한 근은 이렇게 나오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a를 넘기고 4를 나눠주면 또 다른 한 근은 이렇게 나오네. 즉, 이 둘의 합을 마이너스 3이라고 준 거다. 둘이 더합시다. 둘이 더하게 되면 4로 통분은 돼 있고 분자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고요. 얘 계산을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준 거라고. 따라서 풀어주면 몇이냐? 자, 4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2.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되니까 A 값이 5네요. 따라서 A는 5. 됐지? A가 5고 A가 5면 여기 근이 정해지죠. 두 근의 곱 구하라 그랬으니까 5 집어넣자. 그럼 마이너스 2. 여기는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네.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최종 두 근의 곱은 얘네 둘의 곱인 2가 되겠지. 됐죠? 자, 이것도 갑시다. 얘의 그래프와 x축, 즉 y는 0이라는 그래프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첫 번째 문장 해석부터 가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와 y는 0이랑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둘이 연립을 했을 때, 연립식 바로 씁시다. 빼버립시다. 둘이 연립하여 방정식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바꿔 쓸 수 있겠지. 됐지? 그럼 2차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말이 그거잖아. 2개 아니면 1개. 그럼 뭐 해야 돼? 판별식 쓰라는 얘기네. 따라서 짝수 판별식 써줍시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2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거나 중근까지 해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따라서 K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문장도 바로 가자. 요 이차함수랑 X축이랑 만나지 않아라. 그러니까 이거도. 자, 이제 슬슬 나 이거 더 이상 계속 아니야. 최대한 써볼게. 자네들이 제발 완벽하게 머릿속에 외워진다? 이해하고 쓰도록. 빼서 연립을 시켜서 교점 구하는 방정식을 세웠을 때. 교점 구하는 방정식을 이렇게 세웠을 때. 만나지 않는다. 뭔 소리야? 교점이 없다고. 교점이 없대. 다시 말하면 얘가 실근이 없대. 허근인가 봐. 판별식 0보다 작다를 하라는 얘기네. 짝수 판별식 써주자. 반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0보다 작구나.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지? 따라서 전개해서 빠르게 풀어주면 4K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K값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둘이 합쳐주시면 최종 답안은 이렇게 되겠네. 됐지? 자, 이번에도 이차함수 그래프와 X축이야. 지금이야 계속 X축이지만 아마 곧 이제 X축이 아닌 직선들이 막 나올 거니까.
근데 그래도 똑같아. 관계식이랑 관계식끼리 빼서 연립하는 행위로 교점 구하는 거 할 거야. 접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접한다는 얘기는 교점이 한 개라는 얘기야. 야, 참고로 접한다의 뜻은 그림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접한다. 첫 접촉하는 요 순간 말하는 거지. 이걸 접한다 그러지, 그치? 그리고 내가 방학 때도 얘기했지만 머릿속에 이렇게 연결되면 안 돼. 접한다가 교점이 한 개다라고 이렇게 연결되면 안 된다. 그러지 마. 알겠지? 지금 이차함수만 그래. 이차함수와 직선이면 접하는 그림이면은 교점이 한 개 맞아. 이차함수는 맞아.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3차함수랑 직선 같은 것도 접한다 할 건데 이런 그림이 있거든. 여기서 접하는 거야. 이러고 접하는 거야. 그런데 이건 접하는데 교점은 최종적으로 두 개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이거를 등호로 연결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래프의 생긴새, 특성상 이차함수랑 직선이라 접하면 한 개 이러는 것뿐이다. 됐지? 됐지? 이거를 그냥 너무 당연시하게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을 위해. 지금은 괜찮아. 이차함수와 직선이니까. 얘도 직선이잖아. 그치? 따라서 둘이 빼서 교점 구하는 방정식을 딱 세우게 되면 얘가 교점이 한 개다. 중근을 갖는다 라는 뜻이라 판별식 0이다 해주시란 얘기가 되겠네. b제곱 마이너스 4ac 딱 해주셔서 얘가 0이구나 라고 a 값 구하는 방정식 세워주시면 끝. 됐지? 됐지? 자, 그 다음에 359번. 이거는 2차 방정식에서도 가끔씩 봤을 거야. 이번에 2차 함수 버전이니까 다시 한번 보자. 항등식 쓰는 거 맞아?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게 지금 뭔 소리야? k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지. 근데 대상이 중요해. 누가? 요게. 그러니까 한글로 써있어. 식으로 안 써있어. x축에 접하는 것이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x축에 접한다를 식으로 옮겨 써야 되고 그게 이제 이거잖아. 요 이차함수 그래프와 얘랑 x축이랑 접한다라는 뜻은 방금 계속 한 것처럼 두 식을 연립하여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 자식이 중근을 갖는다와 같은 뜻이니까 이렇게까지 받아 써주시면 다시 우리 앞에서 했던 문제랑 똑같은 거지. 얘가 중근을 갖는다 인 거지. 즉 x축에 접한다라는 말은 요 말. 됐지? 그럼 다시 가야지. 이건 그럼 식으로 어떻게 바꾸지?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0이다로 다시 끝까지 식을 잘 옮겨 써주시면 되지. 이거 제곱 빼기, 그러니까 이제 점점 식이 이렇게 되니까 짝수근을 써야 그나마 계산도 좀 편하고 계산 틀릴 확률이 줄어. 되냐? 중근을 가지니까 얘가 0이다라고. 즉 x축에 접한다라는 말은 이것을 뜻하고 이것을 식으로 옮겨 쓰면 이것을 뜻하기 때문에 k에 대한 항등식은 얘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여기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그럼 자네들은 이제 항등식 행동하시면 되겠네. 자, 쫙 전개해서 k에 대하여 내림차순 해줘야 되지. 그치? 플러스 k제곱. 다시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k. k만 쫙 이렇게 몰아 쓰자. 마이너스 2b 플러스 4는 0. 자, 일단 요 k제곱은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지워질 거고 뭐야 이거. k끼리 잘 묶어줍시다. 2a 마이너스 4k 더하기 남은 애들 쫙 갖다 쓰면 a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4는 0. 이것이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여기가 0이다 해서 a 값은 2. 여기가 0이다 해서 a가 2이기 때문에 b 값은 몇이냐? 4, 8. b는 4겠네. 됐죠? 자, 이제 드디어 x축뿐만이 아니라 다른 애라고도 교점을 따지기 시작하는데 해야 하는 행위는 똑같다. 지금이랑 딱히 다를 거 없어. 그대로 철저하게 잘 지켜서 해. 얘랑 얘가 교점의 x좌표가 이겁니다 준 거니까
자네들은 방금도 계속 말한 것처럼 얘하고 교점의 x좌표가 저거다라는 얘기는 둘이 연립을 했을 때 방정식의 근을 말하는 거고 빼버립시다. 위에서 아래를 빼자. 2x제곱 플러스 3x 빼기 mx가 될 테니까 3 빼기 m 정리 바로 해도 되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n, 여기야 당연히 y 빼기 y니까 0. 됐지? 이게 뭐 하는 식?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구하는 식. 따라서 이거의 두 근을 지금 1과 마이너스 3이라고 준 상태. 이러면 이제 문제는 다시 방정식 문제로 바뀌는 것이. 따라서 또 근과 계수의 관계 바로 씁시다. 두 근의 합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합 공식 잘 쓰셔서 계산해 주시면 되죠. 몇이에요? 2분의 3 마이너스 m은 2가 될 거고 3 마이너스 m이 4니까 m 값은 마이너스 1.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2분의 마이너스 n. 따라서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6. 따라서 n 값은 6까지. x축이 아닌 다른 대상이 나왔을 뿐 해주고 있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표현을 바꿔놨을 때 자네들이 쓸데없는 것에 눈이 돌지 않으면 된다. 봐봐. 1번. 다음 요 이차함수와 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서 괜히 너네들 눈 돌아가라고 좌표를 이렇게 줬거든. 순서쌍으로 줬거든. 그런데 다음에 힌트를 보면 x값에 한만 줬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요거에 대한 요 두 x좌표에 대한 합을 준 거야. 내가 여기 동그라미처럼 요 x가 바로 뭐냐? 이게 지금 교점의 x좌표지. x1과 x2가. 맞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속지 마시고 두 교점의 x좌표에만 좀 더 집중을 해주란 얘기야. 즉 얘랑 연립을 했을 때 두 실근이 지금 y1은 필요가 없어. 두 실근이 한 근은 x1, 한 근은 x2 이렇게 준 상태라고. 됐어? 쓸데없는 힌트에 괜히 헷갈리지 마시라고. 따라서 연립합시다. 또 위에서 아래 뺄게. x제곱 빼면 뭐야? 마이너스 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니까 묶어서 6 더하기 a라고 써줄게요. 자, 그 다음 4네. 12 빼기 8이니까 4. 얘 두 근을 지금 x1, x2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알려준 힌트가 두 근의 합을 준 거네. 그러니까 지금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시면 뭐야? 이걸 지금 12라고 준 거지. 따라서 여기서 a 값은 6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지? y1, y2 하등 필요 없어. 됐냐? 됐지? 자, 얘도 보자. 요 놈이랑 만난다 그랬어. 교점. 두 교점의 x좌표에 곱을 줬으니까 자연스럽게 되겠냐? 지금 요 노란색 그래프랑 그 다음 파란색 그래프에 교점의 x좌표에 대한 힌트를 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립을 해야 되고, 연립하는 행위는 계속 보여주지만 빼는 게 제일 좋지. 대입을 해도 되지만 빼버립시다. 이거 빼기 요거 하면 마이너스 4x. 그 다음 a 마이너스 9. 요 글씨 왜 9임? a 마이너스 9라고 쓰면 되겠네. 이쪽은 당연히 y 빼기 y니까 0. 이거의 두 근을, 자, 지금은 안 잡혔으니까 우리가 나보자.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두 근의 곱을 준 거라고. 됐지? 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연결해 주시면 끝나겠네.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곱은 2분의 a-9가 될 것이고, 이것을 마이너스 3이라고 줬구나. 따라서 a 값이 여기서 나오는 거다. 교점 구하는 행위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계셔 주셔야 된다. 됐지? 자, 이것도 그림 해석 잘 해. 봐봐. 지금 요 노란색 그림에 뭐가 나타나 있는지를 잘 해석하라고.
요 노란색 이차함수 그래프와 그 다음 여기 파란색 직선 있어요. 파란색 직선씩. 그 다음 여기에 좌표 뭐 하나 나와 있지? 이 교점의 X좌표 하나 준 거지. 맞지? 그럼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해석이 돼야지.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요 노란색 이차함수식과 그 다음 파란색 직선식의 교점의 X좌표 중에 하나를 1 더하기 루트 3이라고 준 거야. 따라서 교점 구하는 행위 합시다. 둘이 연립해 줍시다. 이러면 A-4X 플러스 B 플러스 3은 0이야. 즉 알아보겠어? 이놈의 한 근을 준 거야. 1 더하기 루트 3. 이러면서 2차 방정식 기술 하나 들어와야지. 켤레근 쓸 수 있지. 쓸 조건만 따지자. 이거 켤레근 쓰려면 A와 B에 뭐 걸려 있어야 되지. 걸려 있네. 유리수라고 잘 걸려 있네. 따라서 켤레근 개념으로 얘 한 근이 1 더하기 루트 3이라고 그림에 나와 있으니 켤레근으로 이렇게 두 근 잡아주시면 되겠네. 됐지. 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또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빠르게 답 구하면 되겠네. 두 근의 합 더하면 2. 공식으로 마이너스 이거분의 요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4 부호 바꿔줘야 되지. A는 2. 그 다음 두 근의 곱해라. 이거 곱하면 합차 공식으로 마이너스 2네. 두 근의 곱 공식으로는 A분의 C니까 B 더하기 3이 될 거고 따라서 B값 마이너스 5. 오케이. 자, 이번엔 2차 함수와 2차 함수가 그려져 있으나 해야 되는 행위는 전혀 변하지 않아. 어쨌든 어떤 두 그래프의 교점 구하고 싶으면 둘을 연립하시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저 그림 잘 보자. 요 노란 놈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인 노란색 2차 함수 그래프와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요 파란색 2차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중에 하나를 여기 왜 이래? 여기 5개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다. 됐지? 정확하게 해석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저 파란색 그래프와 노란색 그래프에 교점의 X좌표가 잡혀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연립했을 때의 실근 하나를 아는구나.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면 되는 거야. 따라서 연립하기 위해 빼버립시다. 자, 그럼 X제곱 빼기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지 묶어버립시다. 3 더하기 AX 그 다음 1 마이너스 B는 0. 이놈의 근이 교점의 X좌표인데 그 중에 하나를 1 마이너스 루트 2라 준 거고 그럼 자네들은 이제 2차 방정식 행동하면 되겠네. 그때 내가 칠판 꽉 채운 거 켤레근 또 봐야지. 켤레근 쓸 조건 좀 제발 잘 확인해. 있어 없어? 있다. 유리수라고 박혀있네. 따라서 남은 한 근은 1 더하기 루트 2를 써도 되고 그럼 또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답은 금방 나오겠네. 두 근의 합 둘이 더하면 2. 공식으로는 뭐냐 저기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지금 2분의 3 더하기 A라고 쓰면 되겠네. 따라서 이러면 A 값은 몇이야? 1이네.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곱해라. 마이너스 1이고 공식으로는 2분의 1 마이너스 B네. 따라서 이거는 B값 몇이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됐지? 자, 이것도 문제 이제 말을 막 한글을 막 이렇게 해줬지만 잘 해석합시다. 자, 이 문제, 야, 이거 한글 문장 해석 잘해. 얘랑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란 얘기고 다시 요 하얀 애랑 요 파란 애는 안 만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됐지? 해석 잘 합시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저 하얀색 직선과 요 노란색 2차 함수 그래프 얘네 둘이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이야. 이렇게 준 거야. 따라서 할 일은 얘네 둘이 연립합시다. 야 이거 뭐 이렇게 빼도 되지. 이왕이면 아래에서 위로 빼자. 이렇게 빼자. 계산 편하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x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 얘가 지금 실근 2개라는 소리고, 그럼 이건 이제 판별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면 되겠지.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시면 0보다 크다. 따라서 k값 마이너스 3보다 크다 확인. 천천히 잘 됐지. 그 다음 요 파란 거하고는 이제 어떤 관계로 준 거야? 여기다 쓰자. 이번에는 요 하얀색 직선식과 파란색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 얘네 둘이 안 만남이라고 돼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교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번엔 얘네 둘이 이거도 아래에서 위로 뺄게요. 얘네 둘이 연립한 식이, 자, 2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 얘가 실근이 없다고. 그럼 또 마찬가지로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 해주시면 k범위 나오네요. 둘이 같이 최종 합쳐주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정리되네. 됐지. 간다. 얘와 얘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러니까 이런 것도 봐. 막 애들 보면 막 최대값 어떻게 구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질문 좀 이렇게 하지 마. 일단 요 앞에서 할 일이 있잖아. 얘랑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기 때문에 아직은 이거 뭐 최대값 뭐 어떻게 구하라는 건지 알 수 없지. 할 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내가 이 말은 뭔지 모르겠으나 앞에 주어진 문장에 의해서 내가 일단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 얘네 둘이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며. 그럼 얘네들이 연립을 했을 때 실근이 적어도 하나다 까지는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잖아. 적어도 한 개니까 한 개 아니면 두 개지. 따라서 연립합시다. 야, 이거도 최고차항에서 음수니까 아래에서 위로 뭐 빼는 거야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래에서 위로 뺄게. 그럼 2x제곱 x 빼기 7x니까 마이너스 6x k 빼기 빵 그러니까 플러스 k. 얘가 지금 실근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이다 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줘야 되겠네.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구나. 별말 아니잖아. k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단지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는 당연히 2분의 9겠지. 됐냐? 됐지. 다음 2번도 잘 봐봐. 이것도 지금 이제 접한의 만해를 항등식이랑 엮어놨으니까 잘 보도록 해. 얘가 A값에 관계없이 접한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일단 지금 가장 먼저 너희들이 봐야 될 건 A값에 관계없이 A에 대한 항등식이란 소리지. 이번엔 A에 대한 항등식이야. 근데 얘네들이 접한다 그랬기 때문에 자네들은 일단 그럼 A에 대한 항등식인 건 알겠는데 무엇이 성립하는지를 봤더니 얘랑 접할 때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행동을 먼저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일단 A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한 게 뭔가 봤더니 접한대. 얘랑 접하는데 항상 성립한대. 그럼 얘랑 접한다를 가지고 우리는 식으로 옮겨 써야지. 즉 지금 노란 그래프와 파란 그래프가 접한다를 식으로 옮겨 쓰면 또 연립하는 거지 뭐. 자, 위에서 아래를 뺄게요 이번엔. 이러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mx라고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a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은 0 쓰면 되겠네. 접한다는 말은 얘가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면 판별식도 쓰는 거지. 판별식 써줍시다. 그냥 오리지널 써야죠.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자 바로바로 쫙쫙 써줄게요. 더하기 4.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0이구나. 자, 먼 길 왔지만 뭐야? 결국 A에 대한 항등식,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것 이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이제 얘를 갖다 A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전개해서 정리정돈해야지. 플러스 4am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는 0을 a에 대하여. 근데 지금 이차항 지워지죠. a가 여기 하나밖에 안 붙어 있네. 그럼 뭐 하나 붙어 있으면 더 좋지.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 4m하고 a 이렇게 있는 거지 뭐.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이 지금 m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따라서 a에 대한 항등식이면 이거 0, 그러니까 m이 0이네. m이 0이고 m이 0이면 n 값은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나오겠다. 자, 이 겉모습에 쫄지 말고 일단 해석해야 할 일부터 잘 보자.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 되나? 이 참수 그래프와 그 다음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fk라고 하자 그랬어.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게 뭔 소리인지 끝까지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일단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메인 목적이 얘랑 교점 개수를 따져야 된다는 건 알겠지. 그렇게 알아야 돼. 그래서 그래 교점 개수를 따지래. 그럼 교점 개수를 따지려면 교점 구하는 식을 세워야겠지. 교점 구하는 식은 빼는 거라고 오늘만 한 10만 번 말하는 것 같아. 그치? 연립하는 행위니까. 따라서 요놈이랑 연립해서 교점 구하는 식을 구해줍시다. 위에서 아래 그대로 뺍시다. 이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네. 자, 이게 뭐 구하는 식? 저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구하는 식이라고 그랬어. 교점의 x좌표 구하는 식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교점 개수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지금 실근 개수를 조사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 맞지? 그럼 2차 방정식에서 실근 개수 조사하는 도구가 뭐야? 판별식. 따라서 우린 실근 개수 조사를 위해 판별식을 먼저 좀 작성을 해봐야 되겠네. 자, 짝수 판별식 씁시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판별식이네. 자, 한 번 더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판별식임을 확인. 자, 다시 뭐 해야 된다고? 실근 개수 조사를 해야 돼. 그럼 자네들이 이제 이 판별식 하나 가지고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라는 거야. 잘 아는 개념 아니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실근이 몇 개? 2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라는 얘기지. 됐냐? 그리고 이건 당연히 좀 부등식은 좀 풀어줍시다. 요거 K 이렇게 넘겨서 정리하면 K가 3보다 작다네. K가 3보다 작으면 2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라는 소리잖아. 다시 판별식이 0이면 1개잖아. 그럼 이건 K가 3인 경우를 말하는 거고, 이러면 1개라는 얘기고, 다시 마지막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즉 K가 3보다 크면 실근은 빵개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 됐냐? 이래 놓고 이제 문제를 보면 이제 조금 감이 올까?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뭘 말했냐 하면, 우리가 조사한 교점의 개수를 FK라고 이름만 붙인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2개. 이걸 그냥, 이게 지금 얘들아, FK가 2야. 그냥 이렇게 표기만 하라는 얘기네. 1개. 이걸 FK가 1이다 라고 표기하라는 얘기고, 이걸 FK가 0이다 라고 표기를 하라는 거야, 지금. 이 범위에 맞춰서. 됐냐? 그걸 나타내는 그래프 찾아라! 라는 뜻. 그럼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 3이 기준이잖아. 일단 3을 기준으로 뭐가 좀 나뉘어진 그래프가. 자, 일단 여기 이런 거 쳐내. 지금 얘네는 3보다 작거나 3이거나 3보다 클 때, 즉 3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나뉘고 있거든. 얘는 지금 2에서 뭔가 아니야. 얘도 2에서 뭔 일 아니야. 3에서 뭔 일 일어나는 게 얘 셋이야. 정확히 되는 거 찾아. 어느 거야? 3보다 작을 때 2개라는 값을 가져야 돼. 3보다 작을 때면 여기 3 기준 왼쪽이지. 여기 아니야? 3보다 작을 때 2개. 여기 아니야? 3보다 작을 때 값이 2개. 3일 때 여기 점 하나 찍혀 있고, 여기 아마 자네들 책에 나와 있을 건데 3보다 크면 빵개라고 되어 있는 얘가 맞는 거야.
됐냐? 저기 조사한 걸 토대로 그대로 찾는 거야, 지금. 3보다 작을 때 계산 결과가 2개니까. 됐냐? 이 그림밖에 없지. 됐죠? 자, 접하는 직선식을 찾아라 라고 그랬는데, 보자. 일단 수식적으로 해결 가능한 건 수식으로 해봅시다. 자, 이차함수 그래프의 접하고야. 그 다음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찾아라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이차함수랑 어떤 직선이랑 접한다라고 되어 있어. 즉 접한다라는 말은 알다시피 지금은 이차함수랑 직선이면 접한다면 교점 한 개 맞지. 지금은 따라서 이 말을 천천히 해석해보면 저 둘의 교점이 한 개구나 라는 얘기고, 이 말은 저 두 식을 연립했을 때 중근을 갖는다 라고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무엇을 해야 돼? 또 식을 세워야 돼. 그럼 연립을 해야 되고, 연립을 하려면 관계식이 필요하거든. 따라서 지금 노란색 이차함수 관계식은 주어져 있어. 근데 얘랑 접한다고 말한 직선에 대한 식이 기울기가 하나 있거든. 야, 근데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직선 세울 수 있지 않냐?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은 1x 더하기 어쩌고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냐? 식을 니들이 세워야 되는 거지. 따라서 지금 얘랑 직선이랑 접한다. 교점 한 개다. 연립해야 된다라는 상황이면 연립할 수 있는 직선의 형태만 이렇게 찾아서 써주시면 되겠네. 그럼 해야 될 일은 다시 동일해졌지. 둘이 접한다 그랬기 때문에 연립을 합시다. 뺍시다. 아래에서 위로 뺄게. 그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고 얘가 중근을 갖는다라. 야, 이러면 뭐 판별식까지 안 가도 되지. 물론 판별식 써도 되고, 이거 자네들 잘 아는 그 반땡 제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k 마이너스 1이 4분의 1이겠네. 따라서 k 값은 4분의 5. 물론 판별식 써도 되고. 됐냐? 그럼 k 값이 4분의 5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직선을 완성시키라 그랬으니까 여기 완성시키면 끝이네. 요게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직선. 이렇게 정리. 됐냐? 다음 이차함수 그래프에 접하고, 여기서 속지 마. 얘랑, 야, 문제 잘 봐. 지금 얘네 둘이 접한다라는 말이 아니다. 문제를 잘 끝까지 읽어. 얘랑 평행한 직선이 접하는 거야. 평행한 직선. 다시 말해, 이 직선은 지금 기울기 힌트만 주려고 잠깐 등장한 애야. 저 직선의 기울기가 2거든. 그럼 얘랑 평행한 직선도 기울기가 2일 거야. 다시 말해, 지금 이 문제는 얘랑 접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찾아야 되는 상황. 됐지? 속지 마. 얘는 지금 얘랑 접한다는 소리가 아니야. 문제를 잘 읽어. 얘랑 평행한 직선이 접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기울기가 2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됐지? 그럼 기울기가 2인 직선식을, 여기 직선 형태가 잡혀있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쟤랑 접한대. 얘가 저 노란 거랑 접한다. 그런데 기울기가 2라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 이미 A는 2인 거를 아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정확하게 누구랑 누가 접하는지 대상을 명확하게 찾으라고. 얘하고 저 A만 구한, 즉 2X겠지. 상수하면 B일 거고. 요네 둘이 접하는구나 라고 대상을 명확하게 딱 찾아주셔야 되고, 따라서 둘이 또 뺍시다. 연립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더하기 3 마이너스 B는 0. 접한다 그랬기 때문에 중근. 자, 얘도 마찬가지네. 판별식 써도 되지만 이 정도면 완전 제곱식 바로 나오지 않아?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4일 거 아니야.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1. 됐냐? 아까 지금 완전 제곱식 1창이 4x는 당연히 여기 4여야 되잖아. 그치? 여기 4겠네. 여기 4니까 바로 식 세운 겁니다. 물론 판별식 써도 되지만 이런 건 좀 바로바로 봤으면 좋겠네. 됐냐? 됐지? 야, 그래도 자네들이 중3 때부터 수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완전 제곱식들은 뭐 거의 좀 이런 애들이나 뭐 이런 애들 잘 들어있는 거 아니야? 뭐 안 들어있으면 판별식 써도 되고 반땡 제곱해도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사소하지만 시간 차이가 날 수가 있어. 빨리 찾을 건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 다음 367번. 자, 이 문제도 내가 접하는 직선을 찾는 문제를 대표적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시험에 등장했을 때 못 알아보면 틀려야지. 자, 얘의 그래프 위에 한 점 P에서 요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최소인 점의 좌표를 P라고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 형, 나나? 지금 뭔 소리냐 하면, 저기 노란색. 자, X축, Y축 그릴 필요 없어. 그림적인 의미만. 요 노란색 위에 한 점 P가 있나 봐. 얘랑 여기에 이르는 거리래. 그럼 요 직선, 이렇게 지나갈 거거든. 지나가겠지. 거리를 따지는 거니까, 이 직선이 만약 이렇게 지나가면 애당초 거리 성립이 안 돼요. 됐냐? 뭐, 자세히 그려봐도 되고, 근데 굳이 자세히 그릴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얘가 이 파란색 직선식이 y는 x-5인데 저 노란색 위에 있는 점 P 한 점 P야. 고정이 아니야. 예를 들어 P가 여기 있으면 얘랑 파란색 직선이랑 떨어진 거리는 요만큼, P가 여기 있으면 떨어진 거리는 요만큼, P가 여기 있으면 떨어진 거리는 요만큼. 지금 이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경우가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만큼, 가장 가까운 거리가 언제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지. 이거 어떻게 찾는 거라 그랬어? 가장 가까운 거리 찾는 방법은 밀라 그랬지. 얘를 이대로 평행이동해서 가다 보면 노란색과 접하는 딱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그 순간을 찾으라 그랬어. 저 파란색 그래프를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얘랑 처음으로 최초로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그때 그 접점 좌표 P가 여기 있을 때 여기 거리가 최소가 된다라고 얘기해 줬어. 그림적으로. 됐냐? 됐지? 따라서 지금 요 직선에 대한 문제, 요 직선, 요 놈을 찾아, 이 접하는 직선, 접선이라 그러는데 요 놈을 지금 찾아야 된다라는 게 이 문제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럼 이 직선은, 요 직선은 아까랑 마찬가지야. 얘는 결국 끝까지 중요하진 않고 기울기가 1인 것만 딱 주고 빠지는 거야. 왜? 얘를 평행이동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평행이동시킨 얘도 기울기는 1일 거거든. 됐냐? 얘는 기울기만 1이라고 딱 던지고 빠지는 애입니다. 이제 신경 쓰지 말고요. 결국 문제는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기울기가 1이면서 노란색에 접하는 직선의 접선의 접점 P좌표를 지금 찾아야 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써줍시다. 얘랑 저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식 세워라. 기울기가 1이니까 x 더하기 k로 합시다. 얘네들이 접한다라는 사실로 먼저 k 값부터 구해야 될 거고. 연립합시다. 빼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는 0. 얘가 중근을 갖는다. 야, 이것도 k 바로 나오지? k 몇이야? 마이너스 1. 됐냐? 마이너스 2x면 절반에 제곱하면 여기 써야 되는 숫자는 1이잖아. 그치? 따라서 k값 마이너스 1 확인. 명확히 해. k가 마이너스 1인다를 찾은 거는 여기 k, 즉 여기 x 뒷자리 여기를 빼기 1이라고 찾아서 직선이 완성된 거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어? 얘 좌표를 찾아야 돼. 그럼 이건 지금 이거의 근을 끝까지 구해야지. 그 교점 한 개라는 그 x좌표를 끝까지 구해야 돼서 k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방정식을 끝까지 풀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얘가 x-1 전체 제곱, 따라서 x값은 1. 요 1이 바로 요 교점의 x좌표, 즉 중근으로 잡혀있는 접점,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고. 그럼 문제에서 y좌표도 구하래. 그럼 y좌표는 x가 1이잖아. 1을 넣으세요. 어디다 넣어야 돼? 갑자기 어디다 넣지 마. 여기나 여기다 넣어야지. 됐냐? 어차피 교점이라 여기 넣든 상관없으니까 아무데나 넣으십시오. y값 0이네. 따라서 지금 p의 좌표가 1,0인 것까지 정확하게 찾아주시면 끝. 됐냐? 자, 그림
잘라서 문제는 이제 뭐 1번, 2번 나와 있지만 그냥 여기에서 해야 될 일 바로 다 해볼게. 그림 다 띄워놓고 봅시다. 368번. 자, 아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 문제 읽으면서 잘 보십시오. 포물선의 식을 구해라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일단 요거 관계식을 구하란 얘기지. 윗부분. 따라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많이 할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에 옮겨라가 되는 거고 원점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 관계식은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놔도 돼. 됐어? 상관없긴 해.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 가로등을 놓으라는 말이 없지만 일단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원래는 그런 거 말이 있어야 되거든. 약간 아깝지만 문제가 약간 아쉽지만 뭐 일단 문제에서는 이제 이렇게 놓으라는 뜻이라 시험에서는 뭐 그런 거 완벽하게 주어질 테니까 요거 관계식 찾아라 이겁니다. 그림을 보고 좌표들 다 나와. 그러니까 지금 전에도 말했던 거네. 지금 이 그림의 길이와 좌표를 생각하면서 이런 건 나올 거 아니야. 여기를 원점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 x좌표는 0일 거고 여기 x좌표는 4일 것이며 꼭지점까지 다 나오네. 여기 좌표는 2겠지요. 따라서 지금 이 그래프의 꼭지점의 x좌표는 2고 요 y좌표가 요 높이잖아. 따라서 관계식 찾는 건 상관이 없네. 자, 이 절편을 써도 되고 꼭지점을 써도 되고 아무거나 하십시오. 꼭지점으로 하자. 최고차함계수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네. 그럼 최고차함계수는 미지수로 놔주시고 이 참수 형태 잘 잡아주시고 이러면 A를 구하려면 이제 우리는 여기 4,0이나 0,0 지나간다는 힌트를 쓰면 되지. 0,0이 편하니까 0,0으로 합시다. 자, 열해주면 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네. 따라서 포물선 관계식, 즉 이차함수 관계식 완성. 자, 이거 어차피 연립해줘야 될 수 있으니까 전개까지 좀 해줄게요. 이러면 플러스 4 마이너스 4. 뭐야 이게 끝이네. 됐냐? 포물선식 찾았어요. 포물선식 여기다 써줄게.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됐지? 자, 그 다음 이 문제에서 시키는 게 이제 아마 괄호 2번에 나와 있을 텐데 이 문제에서 시키는 게 뭐야? 그림자 길이를 구하래. 그러니까 문제 알아들었나? 지금 저기 가로등에서 요 가로등에서 빛이 이렇게 나가는데 그림자란 얘기는 딱 요때 말하는 거지. 딱 이렇게 했을 때 맞냐? 그지? 빛을 쬐었을 때 그림자는 여기부터 요 아래쪽에 그림자가 생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림자가 여기에 이렇게 생기겠네. 그림자가 지금 여기에 생기는 거 확인되겠지. 가로등 아래쪽까지의 거리를,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그림자 어디 구하라는 거? 여기 길이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구하라는 거 파악도 잘 해주시고 여기 길이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 길이를 구하려면 해야 될 일을 정리해봐. 요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우리는 여기에 좌표를 알아야 돼. 여기 좌표를 알아야 돼. 그럼 여기 좌표를 알려면 요 좌표가 어디서 태어나는 거야? 요 직선의 x절편이거든. 즉 여기 있는 요 좌표를 구하려면 그러면 여기 있는 좌표를 구하려면 해야 되는 일이 요 직선, 즉 저 접하는 저 직선의 관계식이 필요한 것이. 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 따라서 또 하자. 즉 지금 노란색 포물선식은 찾았어. 요 파란색 직선식이 접한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구해줘야 되지. 자, 그런데 이 직선에 대해서 뭘 알고 있나? 직선은 굉장히 쉬운 그래프야. 아무런 정보가 없어도 이 자식 완전히 미지수로 식 세워도 미지수 2개밖에 안 생겨. 맞지? 근데 지금은 뭐 하나 알지. 기울기는 몰라. 근데 이거 어디서 왔어? 여기서 왔잖아. 여기 좌표가 뭐야? 이 길이를 구라 그랬거든. 0,9야. y절편을 알고 있는 거네. 아, 그럼 요렇게는 쓸 수 있겠네. 그리고 우리는 얘네들이 접하는 순간을 찾고 싶은 거라 이제 접할 때 해야 되는 일 하시면 되겠네. 하자. 연립합시다. 빼자. 이거 마이너스니까 아래에서 위로 빼자. 여기서 이렇게 뺍시다. 연립해 주시면 플러스 a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a 빼기 4x.
플러스 9가 되겠네. 얘가 접한다 그랬기 때문에 판별식 써줘도 되고 이것도 여기 상수항 9잖아. 이러면 여기 몇이야? A-4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겠지. 그럼 따라서 A 값은 10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아 물론 판별식 써도 돼요. 판별식 써도 되고 이런 거 아직 완전 제곱식 고치는 게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뭐 판별식 쓰셔도 돼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나오지요. 되냐? 어쨌든 A가 10 또는 마이너스 2야. 뭐가 답일지는 이제 그림 보고 찾아야 돼. A의 역할이 뭐였는지를 다시 네가 잘 돌아가서 A의 역할이 직선에서의 기울기거든. 근데 얘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거든. 10이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다. 왜? 이거 기울기 음수잖아. 따라서 A 값 마이너스 2 구했고요. A를 마이너스 2라고 찾았기 때문에 직선식이 완성. 직선식 완성.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9. 자, 그럼 아까 우리 하고 싶었던 거 하자. 여기 좌표 찾아야 되잖아. 여기 좌표는 직선에 x절편 찾으면 되지. 따라서 x절편 y에 0을 집어넣어 주시면 x값이 2분의 9인 거 확인. 따라서 여기에 x좌표가 2분의 9. 그럼 여기 길이는 2분의 9가 되겠지. 됐냐? 자, 내가 딱 아까 앞에서 앞에서 x제곱 플러스 뭐 예를 들면 얘랑 뭐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의 두 점 사이에 뭐 거리 이런 거 말할 때 계속 두 근의 차를 갖다가 했을 건데 그건 당연히 이 참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면 그림상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 간격은 빼면 되는 게 맞아. 그치? 그치? 근데 지금 얘는 지금이야 당연히 옆에 그림이 있지만 시험 때 그림이 없이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그림을 꼭 생각을 해봐. 그려보면 더 좋고. 아 어쨌든 이렇게 생긴 이 참수 그래프인데 그 다음 얘랑 만나는 대상이 이번에는 이렇게 평평한 직선이 아니라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얘는 거리제라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뺄셈만 계산하시면 당연히 틀릴 수 있어. 왜? 이렇게 기울어진 길이, 여기 길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됐냐? 됐지? 따라서 여기서 필요한 지식이 자네들이 자 또 까먹으신 분들은 빨리 다시 복구하시고 중3 때 배운 거잖아. 피타고라스 정리 때. 공수 2 가면 어차피 또 밥 먹듯이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두 점과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방법이 있었지. 공식이지만 어쨌든 유도는 뭐 어렵지 않으니 살짝 해준다면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거지. 따라서 여기 가로의 길이가 몇인가 보면 여기 x좌표가 x1이고 이 점의 x좌표가 x2이기 때문에 여기 간격은 x2 빼기 x1. 그럼 여기 간격은 이 라인의 y좌표가 y1이고 요 B의 요 라인의 y좌표가 y2니까 요 간격은 당연히 y2-y1. 따라서 여기서 이제 이거랑 요 우리가 구하려는 L이랑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이런 모양의 식이 나오고. 피타고라스 먼저 쓸게.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그치? 따라서 L제곱은 여기 아랫변 제곱 더하기 윗변 제곱 이렇게 되면서 근데 우리는 L을 구하고 싶은 거라 제곱근, 즉 루트 씌워주면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생각 안 해도 되고 요게 이제 소위 그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 맞냐? 그래서 이것도 잘 외워두셔야 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어쨌든 얘는 이제 이 길이를 구하려면 저런 공식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됐냐?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건 따라서 뭐 해줘야 돼? A와 B의 좌표 찾아야 돼. 그럼 우리가 현재 배운 거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기술이 교점의 X좌표 구하기는 자네들이 할 수 있거든. 지금까지 계속 했지. 따라서 파란 그래프와 노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구하는 행위 하러 가자. 얘랑 교점 구하고 싶어. 연립합시다. 빼버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 될 거고 이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으면 요 알파 베타의 정체가 X좌표다.
교점의 X좌표 구하는 식이 이거야. 즉 지금 저 알파 베타가 얘네들의 X좌표라고. 됐냐? 됐지? 근데 인수분해가 되면 좋겠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지. 인수분해가 안 돼도 우리는 할 수 있어. 근의 공식이 아니라 근계수 관계를 이용하면 되지.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이 4고요. 두 근의 곱이 2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 식으로 좀 써보자. 여기에서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써도 물론 되고, 일단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써볼게. A와 B의 좌표를 완성을 해야 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X좌표, Y좌표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완성을 해야 돼. 이 Y좌표 뭘로 할까? 그러니까 지금 선택지가 두 개다. 요 A의 X좌표는 우리가 알파로 잡았어. 그럼 이 자식의 Y좌표를 구하려면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거든? 어디가 더 편해 보이냐? 하는 행위를, 잠시 후에 할 행위를 생각해. 우리가 여기 Y좌표를 잡은 뒤에 아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X좌표끼리 빼야 되고, 그래서 제곱, Y좌표끼리 빼가지고 제곱해야 되거든? 즉 어차피 우리가 여기 Y좌표 잡은 거를 좀 이따가 뺄 거거든? 뺄 거기 때문에 실은 이렇게 차수 높은 항보단 얘가 더 나을 거야. 이게 어쩔 땐 얘가 더 편할 때가 있고 약간 그때그때 달라. 지금은 빼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가 뒤에가 여기가 좀 다항식으로 항이 두 개지만 이 직선으로 잡는 게 그나마 편할 거야. 물론 저거 이차함수로 해도 돼. 그냥 계산을 좀 더 해야 될 뿐이야. 됐어? 이래놓고 우리가 뭘 구할 거야?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위를 한번 써보라고. 빼야 되잖아. 빼자. X좌표 빼기 X좌표 제곱.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얘에서 얘를 빼야 돼. 어차피 뒤에 마이너스 2는 사라진다고. 즉 여기는 마이너스 2는 어차피 사라질 거라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굳이 여기를 만약에 저 알파 제곱으로 했어봐. 그럼 제곱 빼기 제곱 나오면서 괜히 차수 하나 올라가서 계산이 좀 짜증나진단 말이지.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게 낫지. 그리고 여기 계산이나 잘해줘라. 응? 요 부분 요거만 잠깐 떼보면 얘는 이제 제곱을 빼주면 이렇게 되죠. 됐냐? 이게 4 묶은 뒤에 제곱 뺄 때 4도 제곱 시켜줘야 돼. 따라서 이거는 얘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7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구해라 라고 정리할 수 있고, 이거 괜히 제곱이니까 루트를 뺏길까요? 그러지 마. 아니 어차피 곱셈 공식 좀 많이 써봤으면 알겠지만 이렇게 빼기 구할 때 더하기랑 곱하기 가지고 빼기 구할 때 어차피 이거 곱셈 공식 쓸 거잖아. 이건 그냥 계산하면 되지. 이거 괜히 막 루트 뺏기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이걸 쓰세요. 어차피 빼기는 이런 형태로밖에 안 나오잖아. 그치? 따라서 16 마이너스 8이니까 8이네 하고 얘를 그냥 째고 구하면 되잖아. 얘가 8. 끝났지 뭐. 자, 그럼 8이 2루트이니까 2루트 34가 정답이 되겠네. 됐지? 자, 뭐 하여간 요거 마지막 해봅시다. 몇 시야? 자, 다음 이차함수 그래프와 요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다. 즉 교점 말하고 있는 거잖아, 얘도. 자, 이제 우리 바로 가보자. 즉 교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둘이 빼는 행위를 바로 가봅시다. 노란식에서 파란식 빼자. 그럼 6x 플러스 5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이 될 것이고, 얘의 한 근을 준 거는 뭐야? 그럼 일단 이 넣어야지. 근을 줬으면 이건 집어넣어서 k 값은 공짜로 구할 수가 있겠네. 자, 이러면 k 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3. 됐지? 됐지? 그래서 k를 마이너스 3이라 구했어. 그럼 방정식이 완성이 되거든. 이때 여기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k가 마이너스 3이니까 집어넣으면 플러스 8은 0이야. 인수분해도 졸라 수상하게 그냥 돼버리는데, 이때 여기에서 그냥 갑자기 두 근 구했으니까 마치 이거 생각하면서 정답! 2라고 썼다 바로 틀리는 거야. 안 돼. 됐지? 왜? 저 초반 그림을 완성을 해보라고. 지금 분명 지금 저희 초반에 그림을 보면 노란색 이차함수 그래프랑 직선의 교점이라 그랬는데 직선이 기울기가 존재하는 직선이거든.
따라서 둘의 교점을 지금 PQ라고 이렇게 놓은 상황에 이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까처럼 빼기만 하면 되겠냐고. 좌표를 잡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제대로 써야지. 됐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구한 2와 4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만 구한 거고, 이 길이를 구하려면 P의 좌표를 완성해야지, 콤마. 이것도 Q의 좌표를 완성을 해줘야지. Y좌표 구하는 건 아무데나 넣으세요. 노란색 아니면 파란색 아무데나 넣어. 어차피 교점이잖아. 아까 K가 어디였어? 요 K가 마이너스 3이었지. 직선이 좀 더 편하니까 직선식에 넣읍시다. 직선식은 물론 노란색에 넣어도 돼. 직선식은 찾았으니까 여기다가 넣읍시다. 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4 집어넣으면 1이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PQ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제대로 써주도록 합시다. 2 빼기 4 빼는 순서야 뭐 어차피 제곱할 거라 딱히 상관없고요. 계산하면 뭐니? 루트 4 더하기 4니까 루트 8, 즉 2루트 2 하고 잘 찾아줘야지. 이거 구하고 막 빼고 그러면 안 되고 그림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지? 자, 그 172쪽에 그 가우스 그래프는 일단 하지 마십시오.